투자의 자금이 쏠리는 곳에 투자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일 텐데 오늘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거든요. 그 투자의 시선이 어디에 쏠릴지 궁금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모두 만나서 최소 830조 네. 국내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투자의 시선이 반도체에 쏠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조선, 방사 뭐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투자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네. 국내 주요 그룹과 이 대통령의 미팅이 사실은 경제계에 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만 보더라도 흐뭇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네. 내용이 또 상당히 알차고 크게 나왔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5년간 450조 정도의 국내 투자를 얘기했고요. 제일 크죠. 그렇습니다. SK도 600조 원 총액으로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현대차도 5년간 125조 이상의 투자, LG도 역시 5년간 100조 단위라고 해서 4대 그룹만 합쳐도 거의 뭐 100조 이상을 각각 약속을 했고요. 한화랑 HD 현대도 역시 만만치 않은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다 세부 내용이 아주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부분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삼성 SDI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나왔고, 삼성 전기도 나왔고, SK도 역시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보면은 하나의 특징으로 귀결되죠. 역시 AI 반도체를 네. 대비한 확실한 투자. 이렇게 큰 계획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대차 관련해서도 사실은 시장에서 궁금해하던 게 있습니다. 진슨 황 엔비디아 CEO 방문 이후에 현대가 그 확보한 5만 장 단위의 GPU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업계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대가 보여줄 AI 시대의 청사진이 사실은 자본시장에서나 업계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던 거였는데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은 로봇 파운드리 관련한 로봇 신성업에도 투자하겠다라는 파운드리, 내용이 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이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파운드리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라 네. 이런 건데요. 이제는 현대가 필요한 로봇이 있으면 레시피를 가져와라.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예. 제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운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세계 최고의 제조 기업이다라는 자부심, 자신감을 네. 반영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AI 시대는 어떻게 넘어갈까라고 했는데 제조의 현대. 그렇다면 이제 로봇 제조도 우리가 최고를 달려나겠다. 차를 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계획이 나왔어요. 네,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기업들의 이 투자의 시선은 AI 시대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AI 3강으로 가겠다는 국가 비전과 맞춰서 기업들이 확실하게 AI 투자를 통해서 맞춰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테마죠. 국내적으로 봐도 역시 AI 테마는 여전히 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고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경기 침체를 겪으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미국이나 우리나 결국 고용 지표인데 국내 고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우려 섞인 시선이었어요. 뭐 총량 고용도 사실은 이제 감소지만은 결정적으로 40대 대기업 일자리가 감소됐습니다. 네. 그래서 질적으로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청년 일자리는 뭐 급전직하로 계속 떨어져 왔는데 지금 4대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밝힌 그 고용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고요. 네. 특히 이제 청년 관련한 전문 인력들의 또 고용 얘기를 이제 밝혔다라고 보면은 그동안 우리 고용 시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이번에 채워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다. 그래서 이번 발표 두 번째 특징 고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세 번째는 경제 지도의 변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평택이라든지 또 SK 관련해서도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삼성이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나 데이터 센터나 삼성 SD 관련해서 서남권 라인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재생에너지 라인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한국 산업의 지도라고 하면 경부 라인이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완성을 통해서 서울, 부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라인을 통해서 이번 계획도 대부분이 다 평택, 서남 이쪽으로 라인을 쉽게 말하면 U자형 경제 지도의 예. 초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발표가 이제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지도가 아예 바뀌는 지도가, 발표다. 산업 지형이.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문제였습니다만은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잠재 성장률의 저하거든요. 네. 심지어는 뭐 2040년대로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에 수렴한다라는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불안했거든요. 핵심은 잠재 성장률을 건드리는 3요소가 이런 인구라든지 설비라든지 생산성 뭐 이런 네.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문제가 자본과 생산 투입이 국내적으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갈증을 풀어냄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잠재 성장률의 상승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테마가 있는 그런 이번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어제의 의미를 다시 네. 한번 좀 되새길 수 있었는데 어쨌든 피지컬 AI 강국으로 3대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네.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또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한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 추진 이슈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핵잠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국가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뭐 당연히 다뤄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초반에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허락한 거 맞느냐? 예. 또는 허락한다고 치자. 그러면 어디서 만들 거냐? 뭐 이런 다양한 논쟁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핵잠에 관한 공식적인 승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아가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핵연료 재처리 권한까지도 받아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진일보한 협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뭐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미 협상 이후에 해서 사실은 이제 논쟁이 좀 일었는데 이번에 정책실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냈죠. 처음부터 한국 건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떤 과학적 기술적 타진을 해봐도 사실상 미국에서는 만들기가 어려운 어렵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사실상 국내 건조가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 핵잠 추진 어떤 동력 뭐 이런 것들로 봐서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 부분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같은 우리 이제 주력 산업에 관해서 큰 고민이 덜어졌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은 거고요. 네네.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인하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의약품 관련해서도 사실상 관세 부담을 덜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환율과 연동돼서 늘 걱정인 게 일시에 많은 돈이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연간 200억 불 한도 라는 걸 명시가 됐고요. 그것도 해외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명시적인 문구를 넣어서 국내에서부터의 자금 유출에 관한 걱정을 일단 차단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불안하면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 안전장치까지 뒀다라는 측면에서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미국에 투자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원리금 상환에 관한 담보가 가장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인데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커머셜 리저너블한 얘기가 확실히 들어갔고요. 또 이제 원리금 상환에 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엄브렐라형 투자 구조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그 이익을 뽑아올 수 있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에 투자했을 때 이게 단순히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원리금이 상환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완벽한 국부 유출 논란에 관해서도 우리가 의구심을 해소했다는 예.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대미 투자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원하는 원자력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뭐 파리 기후협약 탈퇴, 뭐 이렇게 전기차 생산에 관한 보조금 중단 등등등 해서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비우호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다양한 이제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AI 산업 할 때 결론적으로 보면은 재생에너지 쪽이 아니라 네.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050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 수준에서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목표인데 그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가 투자하는 2천억 불의 대미 투자의 상당액이 이 정도 미국의 이 에너지 관련한 정책과 조응하지 않을 것인가, 조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원전, 또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다양한 우리 산업 섹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송전망, 그리고 변전망 확충, 전력 인프라 등등등이 우리가 기술 강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미국 정책과 조응이 돼서 사실상 2천억 불 투자의 핵심 섹터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 말 내용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고 네. 또 관련한 기업들 입장에서도 호재로 볼 수 있고 사실상 낭비되는 게 아니라 수출길에 관해서 담보되는 효과까지 그쵸. 만들었다라는 예.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점을 씻어내고 호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호재를 반영한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 면면을 좀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좀 대미 투자도 있고 우리나라 또 국민들이 해외 투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고 그래서 환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59원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환율은 좀 진정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환율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AI 거품론이다 뭐다 해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우려 섞인 분석들이 계속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실체가 있고 정말로 우려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 팩터 중에 최고가 환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달러 강세가 서구 유럽발 달러 수요 때문에 일단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라운드 상황이고요. 예, 예. 거기다가 우리 대내적인 우리나라의 특화된 요소들이 좀 많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 한미 협상 때문에 어떤 환율 유출이라든지 또 다양한 우려 섞인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한미 협상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예. 되면서 큰 우려 섞인 부분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게 안 그래도 불안한 환율인데 네.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좀 컸었고요. 그 자금이 사실상 일본으로 가는 효과를 내면서 환 유출이 되면서 사실은 좀 환율 건드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사실상 이 금리 인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 이른바 체인지 오브 다이렉션 발언이 있어서 채권 관련해서도 투매 수준으로 발작 증상이 지난주에 네, 나왔었거든요. 그로 인한 자금 유출까지도 덮어지면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전부 다 외국인 순매도를 자극해서 환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사실상 1,450선이 속수무책으로 뚫렸거든요. 시장에서는 1,450선을 환 당국의 1차 방어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절없이 뚫리는 걸로 봐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로 네. 봅니다. 그렇다면 진짜 단기간에 환 당국의 방어선이 어딜까라고 시장이 예측할 거는 1,480선이었어요. 80선. 만약 80선에서 디펜스가 안 된다면 1,500까지는 거의 속수무책으로 간다라고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1,500이 찍히는 것과 안 찍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480선을 당국의 마지노선으로 일단은 우리가 봤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사실상 저희가 시장에서 볼 때는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단박에 사실은 장 초반부터 환율을 끌어내려서 예. 일단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한미 저 협상 문제 팩시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환율이 일단은 낮아졌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쵸. 이런 어떤 그라운드 관련한 얘기들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노이즈를 계속 내고 있다라고 보고 다만 환 당국이 1,480선에서 개입한다라는 명시적 신호를 시장에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까지는 맘 놓고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한 쉽게 말하면 환 당국과 시장 세력 간의 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의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1,450 내지는 조금 낮게 본다면 1,430까지도 네. 방어를 해낼 것으로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약간 이제 방지턱이 있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염려하는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건 좀 멀어져 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현재 인하 관련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급락을 해서 예. 뭐 현재로 보면 거의 50대 50 수준으로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베스 해맥 같은 연준 위원들이 오히려 인플레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 매파적 예. 발언을 쏟아내면서 분위기 굉장히 안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아까 환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관련해서 만약에 노이즈가 나온다면요. 바로 AI 거품론이라든지 증시 찬물을 꼈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리하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따라서 연준 위원들의 이런 매파적 발언을 시장에서 가장 현재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분간 일단은 미국 측에서 시장 금리를 결정할 만한 주요한 지표들이 아직은 계속 그 셧다운 때문에 밀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 지표들이 나오는 걸로 봐야 되는데 자칫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있는 정도의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주 그 FOMC 의사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AI 거품론을 잠재울 만한 이슈가 좀 하나 있기는 해요. 이게 연말 선물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한번 판단을 좀 해주세요. 네. 뭐냐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알파벳 지분 매입 소식이 있었는데 6조 원대 규모입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시장에서는 AI가 늘 그 섹터적으로 고점이냐 거품이냐라는 논의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구글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네. 거 봐. AI는 끝나지 않았어. 그 보수적인 회사에서 AI 관련해서 드디어 투자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논의가 일단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려요? 틀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새로운 AI의 주도주로 구글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네.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기존에 있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현금을 계속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현금 내에서 추가 매입으로 구글을 산 게 아니고 동시에 보면은 애플을 매도했습니다. 예. 애플 매도 금액의 한 40% 정도를 구글 매입에 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총량을 AI에 신규 집행한 게 아니라 애플을 버리고 구글로 손바꿈을 했는데 네. 애플을 판 양보다도 적게 매입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봐서 총량에선 빠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새로운 기업을 셀렉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환호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워낙에 시장의 거품론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해서 구글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했다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좋게 해석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네. 좀 미묘한 점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를 보더라도 그 면면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이 저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